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집을 채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오래된 물건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온 치열했던 세월의 흔적이자 사람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정의 기록일까요? 오늘 우리는 공간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과 마음을 정리하는 깊이 있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물건을 비워낸 자리에 햇살이 들고 그 햇살 아래로 그리운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기적 같은 이야기.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맞이할 노년의 삶을 위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68이 되신 김영애 어머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건을 비우니 그 빈자리에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지난 30년간 차곡차곡 쌓여온 세월의 흔적들로 발 디딜 틈 없던 것이. 그곳을 정리하고 나자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들의 발길이 하나둘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집이 깨끗해지니까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집으로 부르고 싶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누가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집 치울 걱정에 스트레스부터 받았는데 이제는 언제든 어서 와요 하고 활짝 문을 열어줄 수 있게 됐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아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고 집안 정리는 점점 더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어수선해진 집안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까지 답답해지는 악순환. 이것은 비단 몇몇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전국의 65세 이상 어르신 200분을 대상으로 한 심층 실태조사와 공간정리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조언을 바탕으로 노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바꾸는 깨끗한 집 유지 비결 6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6가지 지혜로운 습관은 몸이 조금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도 결코 무리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습관들을 통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하루 10분, 나를 위한 청소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작 10분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처음 이 방법을 접한 많은 어르신들께서 반신반의하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루 단 10분의 투자는 한 달 뒤, 1년 뒤 당신의 공간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닌 꾸준함에 있습니다. 집 전체를 대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관리하며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올해 70한 세인 박철수 아버님의 경험담입니다. 예전엔 주말에 날 잡아서 한 번에 청소하려고 마음먹었지. 근데 나이 드니까 몸이 아파서 그런가 자꾸만 미루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못할 때가 수두룩했어요. 그런데 속는 셈치고 매일 아침 식사 후에 딱 10분씩만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집이 예전보다 훨씬 더 깨끗해졌어요. 하루 10분 청소 루틴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나만의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처럼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연결하면 습관으로 만들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다음으로 요일별로 오늘의 한 곳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거실 테이블, 화요일은 욕실 세면대, 수요일은 현관 신발장.
이렇게 요일별로 구역을 정해두면 오늘은 뭘 해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추고 시작하세요. 10분 알람이 울리면 설령 조금 미진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과감히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작은 만족감과 성취감이 다음 날에도 부담 없이 청소를 시작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10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테이블 위를 행주로 닦고 물건을 정리하기,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나 먼지를 정전기 청소포로 가볍게 밀기, 휴지통 비우기, 세면대 물때 제거하기, 현관 신발 정리하기 등. 중요한 것은 결코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유난히 무거운 날에는 의자에 앉아 서랍 속 물건을 분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힘은 심리적 부담이 적다는 데 있습니다. 딱 10분만 하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어느새 10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물건의 총량을 정하고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를 내보내는 원칙입니다. 어르신들 댁에는 왜 이렇게 물건이 많을까요? 정리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물건은 많은데 나가는 물건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25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나라를 일으키고 가난과 보릿고개를 온몸으로 겪어내신 분들입니다. 그 시절 물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겠습니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절을 살아오셨기에 멀쩡한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아까워서, 추억이 깃들어 있어서라는 이유로 쌓아둔 물건들이 오히려 현재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물건의 개수 정해두기와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리는 습관입니다. 먼저 우리 집에 있어야 할 물건의 적정 개수를 정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건은 넉넉히 10장, 식기는 평소 식구 수에 맞춰 4인분 세트, 옷은 계절별로 30벌. 이렇게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죠. 올해 69이신 이순자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뭘 얼마나 남겨야 할지 정하는 게 참 막막했어. 근데 막상 해보니까 수건도 20장이 넘게 있었는데 맨날 쓰는 건 맨 위에 있는 서너 장뿐이더라고. 10장만 남겨도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지. 개수를 정할 때는 혹시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 내가 사용하는 만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하나를 버려야 하나를 사는 습관, 즉 선출후입의 원칙입니다. 새로운 물건을 집에 들이기 전에 먼저 기존의 물건 중 하나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새 옷을 샀다면 가장 오래되고 낡은 옷 하나를 정리하고 새 그릇을 샀다면 이가 나가거나 잘 쓰지 않는 그릇 하나를 처분하는 식입니다. 75의 최영호 아버님의 고백입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 멀쩡한 물건을 내 손으로 버린다는 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 그런데 몇 달 꾸준히 하다 보니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정말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물건인지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하게 되더군. 덕분에 충동구매가 줄고 집안은 몰라보게 깔끔해졌지. 이 습관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집의 물건 총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쇼핑하기 전에 이걸 사면 무엇을 내보낼까? 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소비 습관과 집안의 풍경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모든 물건의 제자리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내 안경 어디 갔지? 리모컨이 또 없어졌네.
열쇠를 어디에 뒀더라. 혹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물건마다 정해진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건에 고유한 주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깨끗한 집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감정 소모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습관입니다. 73살 김덕순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물건 찾느라 하루에 버리는 시간이 얼마였는지 몰라. 특히 안경이나 돋보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다녔거든. 그런데 딱 자리를 정해두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물건의 자리를 정하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첫째, 자주 쓰는 물건일수록 손이 닿기 가장 쉬운 곳에 둡니다. 매일 쓰는 안경은 침대 옆 협탁 위에, 가끔 쓰는 돋보기는 거실 서랍장에 두는 식입니다. 둘째, 사용하는 장소 가까이에 둡니다. 요리 도구는 주방에, 청소용품은 다용도실에 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의외로 많은 가정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가족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함께 정하고 공유합니다. 나만 아는 자리가 아닌 우리 가족 모두가 아는 자리가 되어야 집 전체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자주 찾는 물건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안경, 리모컨, 열쇠, 휴대폰, 지갑, 매일 드시는 약, 그리고 그 물건들 각각의 전용 자리를 지정해 주세요. 안경은 침대 옆 테이블, 리모컨은 소파 위 작은 바구니, 열쇠는 현관문 열쇠거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번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의식적으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하루를 놀랍도록 여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장을 볼 때는 한 손에 들 수 있는 만큼만 사는 것입니다. 마트만 가면 이것저것 싸다고 자꾸 사게 돼요.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1+1 할인 행사나 대용량 묶음 상품을 보면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건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온 식료품들은 냉장고와 찬장을 가득 채우다가 결국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한손 장보기 습관입니다. 카트 대신 작은 장바구니 하나만 들고 마트에 가는 것이죠. 67의 정미영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장바구니 가득 식료품을 사와서 냉장고에 쟁여뒀는데 정작 다 못 먹고 버리는 게 절반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손에 들 수 있을 만큼만 사오기 시작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오히려 매일 더 신선한 재료로 밥을 해먹게 되더라고요. 이 습관의 핵심은 많이 한 번에가 아니라 적게 자주 사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기 전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 먹을 메뉴를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그리고 메모한 것만 장바구니에 담는 겁니다. 아무리 싸게 파는 할인 상품이라도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히 외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쓰지 않으면 결국 가장 비싼 낭비일 뿐이니까요. 이 습관은 집안을 깔끔하게 만들 뿐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가게 해도 도움을 주고 신선한 식재료 섭취를 통해 우리의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5번째 지혜, 앉아서 할 수 있는 정리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를 가장 서글프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마음과 달리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입니다. 무릎과 허리가 쑤시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서서 하는 집안일이 점점 더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있으니까요. 앉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리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78배 송영자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서서 청소하는 건 엄두도 못 냈지. 그래서 집이 엉망이 되는 걸 보면서 속상하기만 했어. 그런데 아들이 앉아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더라고. 의자에 앉아서 서랍 하나씩 꺼내 정리하고, 침대에 앉아서 옷을 개고,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꼼꼼하게 정리하게 됐어요. 의자나 침대에 편안히 앉아 서랍을 하나씩 꺼내 내용물을 분류하고, 옷장의 옷들을 침대 위에 모두 꺼내놓고 입을 옷과 버릴 옷으로 나누는 것. 테이블에 앉아 그동안 쌓아두었던 영수증이나 우편물을 정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앉아서 할 수 있는 훌륭한 정리 활동입니다. 긴 집게나 바퀴 달린 의자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서랍 하나, 옷장 한 칸. 그렇게 목표를 작게 잡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몸에도 무리가 없고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6번째 지혜, 가족과 함께하는 정리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하려니까 너무 외롭고 힘에 부쳐요. 집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치우는 육체적 노동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추억을 마주하며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기란 때로는 버겁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족이 함께한다면 그 시간은 힘든 노동이 아닌 즐거운 추억을 쌓는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70살 안병호 아버님은 자녀들과 함께 창고를 정리했던 경험을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자식들하고 낡은 앨범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손주 녀석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보면서 한바탕 웃고 그냥 정리가 아니라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추억을 나누는 소중한 가족 시간이 됐어요. 정리도 하고 마음도 나누고 일석이조였지.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오후처럼 정기적인 가족 정리의 날을 정해보세요. 부모님은 물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버릴 것과 남길 것을 판단해주시고 자녀들은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는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보며 이건 엄마가 시집올 때 입었던 옷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낡은 옷은 단순한 물건을 넘어 가족의 역사가 됩니다. 이러한 대화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멀리 살거나 바빠서 함께하기 어렵다면 이웃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품앗이처럼 서로의 집을 함께 정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주변에 기꺼이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지혜이며 서로의 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 6가지 지혜로운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집이 깨끗해지니까 신기하게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돈된 집을 보면 기분이 참 좋아요. 물건 찾느라 허둥대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지니까 하루가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 소개해드렸던 김영애 어머님의 이야기처럼 깨끗하고 정돈된 집은 사람을 부르는 따뜻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 정리되니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지고 자연스럽게 만남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은 줄고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오늘 당장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딱 10분만 투자해서 거실 테이블 위를 정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깨끗한 집은 단순히 보기 좋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건강한 일상을 지켜주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삶의 가장 든든한 터전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바로 그런 따뜻하고 평안한 공간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집을 채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오래된 물건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온 치열했던 세월의 흔적이자 사람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정의 기록일까요? 오늘 우리는 공간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과 마음을 정리하는 깊이 있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물건을 비워낸 자리에 햇살이 들고 그 햇살 아래로 그리운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기적 같은 이야기.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맞이할 노년의 삶을 위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68이 되신 김영애 어머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건을 비우니 그 빈자리에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지난 30년간 차곡차곡 쌓여온 세월의 흔적들로 발 디딜 틈 없던 것이. 그곳을 정리하고 나자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들의 발길이 하나둘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집이 깨끗해지니까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집으로 부르고 싶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누가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집 치울 걱정에 스트레스부터 받았는데 이제는 언제든 어서 와요 하고 활짝 문을 열어줄 수 있게 됐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아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고 집안 정리는 점점 더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어수선해진 집안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까지 답답해지는 악순환. 이것은 비단 몇몇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전국의 65세 이상 어르신 200분을 대상으로 한 심층 실태조사와 공간정리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조언을 바탕으로 노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바꾸는 깨끗한 집 유지 비결 6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6가지 지혜로운 습관은 몸이 조금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도 결코 무리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습관들을 통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하루 10분, 나를 위한 청소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작 10분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처음 이 방법을 접한 많은 어르신들께서 반신반의하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루 단 10분의 투자는 한 달 뒤, 1년 뒤 당신의 공간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닌 꾸준함에 있습니다. 집 전체를 대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관리하며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올해 70한 세인 박철수 아버님의 경험담입니다. 예전엔 주말에 날 잡아서 한 번에 청소하려고 마음먹었지. 근데 나이 드니까 몸이 아파서 그런가 자꾸만 미루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못할 때가 수두룩했어요. 그런데 속는 셈치고 매일 아침 식사 후에 딱 10분씩만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집이 예전보다 훨씬 더 깨끗해졌어요.
하루 10분 청소 루틴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나만의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처럼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연결하면 습관으로 만들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다음으로 요일별로 오늘의 한 곳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거실 테이블, 화요일은 욕실 세면대, 수요일은 현관 신발장. 이렇게 요일별로 구역을 정해두면 오늘은 뭘 해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추고 시작하세요. 10분 알람이 울리면 설령 조금 미진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과감히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작은 만족감과 성취감이 다음 날에도 부담 없이 청소를 시작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10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테이블 위를 행주로 닦고 물건을 정리하기,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나 먼지를 정전기 청소포로 가볍게 밀기, 휴지통 비우기, 세면대 물때 제거하기, 현관 신발 정리하기 등. 중요한 것은 결코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유난히 무거운 날에는 의자에 앉아 서랍 속 물건을 분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힘은 심리적 부담이 적다는 데 있습니다. 딱 10분만 하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어느새 10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물건의 총량을 정하고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를 내보내는 원칙입니다. 어르신들 댁에는 왜 이렇게 물건이 많을까요? 정리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물건은 많은데 나가는 물건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25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나라를 일으키고 가난과 보릿고개를 온몸으로 겪어내신 분들입니다. 그 시절 물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겠습니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절을 살아오셨기에 멀쩡한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아까워서, 추억이 깃들어 있어서라는 이유로 쌓아둔 물건들이 오히려 현재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물건의 개수 정해두기와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리는 습관입니다. 먼저 우리 집에 있어야 할 물건의 적정 개수를 정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건은 넉넉히 10장, 식기는 평소 식구 수에 맞춰 4인분 세트, 옷은 계절별로 30벌. 이렇게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죠. 올해 69이신 이순자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뭘 얼마나 남겨야 할지 정하는 게 참 막막했어. 근데 막상 해보니까 수건도 20장이 넘게 있었는데 맨날 쓰는 건 맨 위에 있는 서너 장뿐이더라고. 10장만 남겨도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지. 개수를 정할 때는 혹시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 내가 사용하는 만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하나를 버려야 하나를 사는 습관, 즉 선출후입의 원칙입니다. 새로운 물건을 집에 들이기 전에 먼저 기존의 물건 중 하나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새 옷을 샀다면 가장 오래되고 낡은 옷 하나를 정리하고 새 그릇을 샀다면 이가 나가거나 잘 쓰지 않는 그릇 하나를 처분하는 식입니다. 75의 최영호 아버님의 고백입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 멀쩡한 물건을 내 손으로 버린다는 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 그런데 몇 달 꾸준히 하다 보니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정말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물건인지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하게 되더군. 덕분에 충동구매가 줄고
집안은 몰라보게 깔끔해졌지. 이 습관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집의 물건 총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쇼핑하기 전에 이걸 사면 무엇을 내보낼까? 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소비 습관과 집안의 풍경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모든 물건의 제자리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내 안경 어디 갔지? 리모컨이 또 없어졌네. 열쇠를 어디에 뒀더라? 혹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물건마다 정해진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건에 고유한 주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깨끗한 집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감정 소모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습관입니다. 73살 김덕순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물건 찾느라 하루에 버리는 시간이 얼마였는지 몰라. 특히 안경이나 돋보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다녔거든. 그런데 딱 자리를 정해두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물건의 자리를 정하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첫째, 자주 쓰는 물건일수록 손이 닿기 가장 쉬운 곳에 둡니다. 매일 쓰는 안경은 침대 옆 협탁 위에, 가끔 쓰는 돋보기는 거실 서랍장에 두는 식입니다. 둘째, 사용하는 장소 가까이에 둡니다. 요리 도구는 주방에, 청소용품은 다용도실에 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의외로 많은 가정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가족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함께 정하고 공유합니다. 나만 아는 자리가 아닌 우리 가족 모두가 아는 자리가 되어야 집 전체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자주 찾는 물건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안경, 리모컨, 열쇠, 휴대폰, 지갑, 매일 드시는 약, 그리고 그 물건들 각각의 전용 자리를 지정해 주세요. 안경은 침대 옆 테이블, 리모컨은 소파 위 작은 바구니, 열쇠는 현관문 열쇠거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번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의식적으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하루를 놀랍도록 여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장을 볼 때는 한 손에 들 수 있는 만큼만 사는 것입니다. 마트만 가면 이것저것 싸다고 자꾸 사게 돼요.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1+1 할인 행사나 대용량 묶음 상품을 보면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건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온 식료품들은 냉장고와 찬장을 가득 채우다가 결국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한손 장보기 습관입니다. 카트 대신 작은 장바구니 하나만 들고 마트에 가는 것이죠. 67의 정미영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장바구니 가득 식료품을 사와서 냉장고에 쟁여뒀는데 정작 다 못 먹고 버리는 게 절반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손에 들 수 있을 만큼만 사오기 시작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오히려 매일 더 신선한 재료로 밥을 해먹게 되더라고요. 이 습관의 핵심은 많이 한 번에가 아니라 적게 자주 사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기 전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 먹을 메뉴를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그리고 메모한 것만 장바구니에 담는 겁니다. 아무리 싸게 파는 할인 상품이라도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히 외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쓰지 않으면 결국 가장 비싼 낭비일 뿐이니까요. 이 습관은 집안을 깔끔하게 만들 뿐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가게에도 도움을 주고 신선한 식재료 섭취를 통해 우리의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 지혜, 앉아서 할 수 있는 정리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를 가장 서글프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마음과 달리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입니다. 무릎과 허리가 쑤시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서서 하는 집안일이 점점 더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있으니까요. 앉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리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78배 송영자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서서 청소하는 건 엄두도 못 냈지. 그래서 집이 엉망이 되는 걸 보면서 속상하기만 했어. 그런데 아들이 앉아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더라고. 의자에 앉아서 서랍 하나씩 꺼내 정리하고 침대에 앉아서 옷을 개고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꼼꼼하게 정리하게 됐어요. 의자나 침대에 편안히 앉아 서랍을 하나씩 꺼내 내용물을 분류하고 옷장의 옷들을 침대 위에 모두 꺼내놓고 입을 옷과 버릴 옷으로 나누는 것. 테이블에 앉아 그동안 쌓아두었던 영수증이나 우편물을 정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앉아서 할 수 있는 훌륭한 정리 활동입니다. 긴 집게나 바퀴 달린 의자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서랍 하나, 옷장 한 칸, 그렇게 목표를 작게 잡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몸에도 무리가 없고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6번째 지혜, 가족과 함께하는 정리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하려니까 너무 외롭고 힘에 부쳐요. 집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치우는 육체적 노동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추억을 마주하며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기란 때로는 버겁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족이 함께한다면 그 시간은 힘든 노동이 아닌 즐거운 추억을 쌓는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70살 안병호 아버님은 자녀들과 함께 창고를 정리했던 경험을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자식들하고 낡은 앨범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손주 녀석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보면서 한바탕 웃고 그냥 정리가 아니라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추억을 나누는 소중한 가족 시간이 됐어요. 정리도 하고 마음도 나누고 일석이조였지.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오후처럼 정기적인 가족 정리의 날을 정해보세요. 부모님은 물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버릴 것과 남길 것을 판단해주시고 자녀들은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는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보며 이건 엄마가 시집 올 때 입었던 옷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낡은 옷은 단순한 물건을 넘어 가족의 역사가 됩니다. 이러한 대화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멀리 살거나 바빠서 함께하기 어렵다면 이웃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품앗이처럼 서로의 집을 함께 정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주변에 기꺼이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지혜이며 서로의 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 6가지 지혜로운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집이 깨끗해지니까 신기하게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돈된 집을 보면 기분이 참 좋아요. 물건 찾느라 허둥대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지니까 하루가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 소개해드렸던 김영애 어머님의 이야기처럼 깨끗하고 정돈된 집은 사람을 부르는 따뜻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 정리되니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지고 자연스럽게 만남이 늘어나면서
애로움은 줄고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오늘 당장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딱 10분만 투자해서 거실 테이블 위를 정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깨끗한 집은 단순히 보기 좋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건강한 일상을 지켜주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삶의 가장 든든한 터전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바로 그런 따뜻하고 평안한 공간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집을 채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오래된 물건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온 치열했던 세월의 흔적이자 사람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정의 기록일까요? 오늘 우리는 공간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과 마음을 정리하는 깊이 있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물건을 비워낸 자리에 햇살이 들고 그 햇살 아래로 그리운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기적 같은 이야기.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맞이할 노년의 삶을 위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68이 되신 김영애 어머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건을 비우니 그 빈자리에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지난 30년간 차곡차곡 쌓여온 세월의 흔적들로 발 디딜 틈 없던 것이. 그곳을 정리하고 나자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들의 발길이 하나둘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집이 깨끗해지니까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집으로 부르고 싶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누가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집 치울 걱정에 스트레스부터 받았는데 이제는 언제든 어서 와요 하고 활짝 문을 열어줄 수 있게 됐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아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고 집안 정리는 점점 더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어수선해진 집안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까지 답답해지는 악순환. 이것은 비단 몇몇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전국의 65세 이상 어르신 200분을 대상으로 한 심층 실태조사와 공간정리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조언을 바탕으로 노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바꾸는 깨끗한 집 유지 비결 6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6가지 지혜로운 습관은 몸이 조금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도 결코 무리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습관들을 통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하루 10분, 나를 위한 청소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작 10분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처음 이 방법을 접한 많은 어르신들께서 반신반의하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루 단 10분의 투자는 한 달 뒤, 1년 뒤 당신의 공간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닌 꾸준함에 있습니다. 집 전체를 대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관리하며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올해 70한 세인 박철수 아버님의 경험담입니다.
예전엔 주말에 날 잡아서 한 번에 청소하려고 마음먹었지. 근데 나이 드니까 몸이 아파서 그런가 자꾸만 미루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못할 때가 수두룩했어요. 그런데 속는 셈치고 매일 아침 식사 후에 딱 10분씩만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집이 예전보다 훨씬 더 깨끗해졌어요. 하루 10분 청소 루틴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나만의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처럼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연결하면 습관으로 만들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다음으로 요일별로 오늘의 한 곳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거실 테이블, 화요일은 욕실 세면대, 수요일은 현관 신발장. 이렇게 요일별로 구역을 정해두면 오늘은 뭘 해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추고 시작하세요. 10분 알람이 울리면 설령 조금 미진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과감히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작은 만족감과 성취감이 다음 날에도 부담 없이 청소를 시작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10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테이블 위를 행주로 닦고 물건을 정리하기,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나 먼지를 정전기 청소포로 가볍게 밀기, 휴지통 비우기, 세면대 물때 제거하기, 현관 신발 정리하기 등. 중요한 것은 결코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유난히 무거운 날에는 의자에 앉아 서랍 속 물건을 분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힘은 심리적 부담이 적다는 데 있습니다. 딱 10분만 하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어느새 10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물건의 총량을 정하고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를 내보내는 원칙입니다. 어르신들 댁에는 왜 이렇게 물건이 많을까요? 정리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물건은 많은데 나가는 물건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25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나라를 일으키고 가난과 보릿고개를 온몸으로 겪어내신 분들입니다. 그 시절 물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겠습니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절을 살아오셨기에 멀쩡한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아까워서, 추억이 깃들어 있어서라는 이유로 쌓아둔 물건들이 오히려 현재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물건의 개수 정해두기와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리는 습관입니다. 먼저 우리 집에 있어야 할 물건의 적정 개수를 정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건은 넉넉히 10장, 식기는 평소 식구 수에 맞춰 4인분 세트, 옷은 계절별로 30벌. 이렇게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죠. 올해 69이신 이순자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뭘 얼마나 남겨야 할지 정하는 게 참 막막했어. 근데 막상 해보니까 수건도 20장이 넘게 있었는데 맨날 쓰는 건 맨 위에 있는 서너 장뿐이더라고. 10장만 남겨도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지. 개수를 정할 때는 혹시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 내가 사용하는 만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하나를 버려야 하나를 사는 습관, 즉 선출후입의 원칙입니다. 새로운 물건을 집에 들이기 전에 먼저 기존의 물건 중 하나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새 옷을 샀다면 가장 오래되고 낡은 옷 하나를 정리하고 새 그릇을 샀다면 이가 나가거나 잘 쓰지 않는 그릇 하나를 처분하는 식입니다.
75의 최영호 아버님의 고백입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 멀쩡한 물건을 내 손으로 버린다는 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 그런데 몇 달 꾸준히 하다 보니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정말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물건인지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하게 되더군. 덕분에 충동구매가 줄고 집안은 몰라보게 깔끔해졌지. 이 습관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집의 물건 총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쇼핑하기 전에 이걸 사면 무엇을 내보낼까? 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소비 습관과 집안의 풍경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모든 물건의 제자리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내 안경 어디 갔지? 리모컨이 또 없어졌네. 열쇠를 어디에 뒀더라? 혹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물건마다 정해진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건에 고유한 주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깨끗한 집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감정 소모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습관입니다. 73살 김덕순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물건 찾느라 하루에 버리는 시간이 얼마였는지 몰라. 특히 안경이나 돋보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다녔거든. 그런데 딱 자리를 정해두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물건의 자리를 정하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첫째, 자주 쓰는 물건일수록 손이 닿기 가장 쉬운 곳에 둡니다. 매일 쓰는 안경은 침대 옆 협탁 위에, 가끔 쓰는 돋보기는 거실 서랍장에 두는 식입니다. 둘째, 사용하는 장소 가까이에 둡니다. 요리 도구는 주방에, 청소용품은 다용도실에 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의외로 많은 가정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가족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함께 정하고 공유합니다. 나만 아는 자리가 아닌 우리 가족 모두가 아는 자리가 되어야 집 전체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자주 찾는 물건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안경, 리모컨, 열쇠, 휴대폰, 지갑, 매일 드시는 약, 그리고 그 물건들 각각의 전용 자리를 지정해 주세요. 안경은 침대 옆 테이블, 리모컨은 소파 위 작은 바구니, 열쇠는 현관문 열쇠거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번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의식적으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하루를 놀랍도록 여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장을 볼 때는 한 손에 들 수 있는 만큼만 사는 것입니다. 마트만 가면 이것저것 싸다고 자꾸 사게 돼요.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1+1 할인 행사나 대용량 묶음 상품을 보면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건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온 식료품들은 냉장고와 찬장을 가득 채우다가 결국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한손 장보기 습관입니다. 카트 대신 작은 장바구니 하나만 들고 마트에 가는 것이죠. 67의 정미영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장바구니 가득 식료품을 사와서 냉장고에 쟁여뒀는데 정작 다 못 먹고 버리는 게 절반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손에 들 수 있을 만큼만 사오기 시작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오히려 매일 더 신선한 재료로 밥을 해먹게 되더라고요. 이 습관의 핵심은 많이 한 번에가 아니라 적게 자주 사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기 전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 먹을 메뉴를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그리고 메모한 것만 장바구니에 담는 겁니다. 아무리 싸게 파는 할인 상품이라도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히 외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쓰지 않으면 결국 가장 비싼 낭비일 뿐이니까요. 이 습관은 집안을 깔끔하게 만들 뿐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가게에도 도움을 주고 신선한 식재료 섭취를 통해 우리의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5번째 지혜, 앉아서 할 수 있는 정리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를 가장 서글프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마음과 달리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입니다. 무릎과 허리가 쑤시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서서 하는 집안일이 점점 더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있으니까요. 앉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리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78배 송영자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서서 청소하는 건 엄두도 못 냈지. 그래서 집이 엉망이 되는 걸 보면서 속상하기만 했어. 그런데 아들이 앉아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더라고. 의자에 앉아서 서랍 하나씩 꺼내 정리하고 침대에 앉아서 옷을 개고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꼼꼼하게 정리하게 됐어요. 의자나 침대에 편안히 앉아 서랍을 하나씩 꺼내 내용물을 분류하고 옷장의 옷들을 침대 위에 모두 꺼내놓고 입을 옷과 버릴 옷으로 나누는 것. 테이블에 앉아 그동안 쌓아두었던 영수증이나 우편물을 정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앉아서 할 수 있는 훌륭한 정리 활동입니다. 긴 집게나 바퀴 달린 의자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서랍 하나, 옷장 한 칸, 그렇게 목표를 작게 잡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몸에도 무리가 없고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6번째 지혜, 가족과 함께하는 정리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하려니까 너무 외롭고 힘에 부쳐요. 집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치우는 육체적 노동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추억을 마주하며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기란 때로는 버겁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족이 함께한다면 그 시간은 힘든 노동이 아닌 즐거운 추억을 쌓는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70살 안병호 아버님은 자녀들과 함께 창고를 정리했던 경험을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자식들하고 낡은 앨범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손주 녀석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보면서 한바탕 웃고 그냥 정리가 아니라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추억을 나누는 소중한 가족 시간이 됐어요. 정리도 하고 마음도 나누고 일석이조였지.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오후처럼 정기적인 가족 정리의 날을 정해보세요. 부모님은 물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버릴 것과 남길 것을 판단해주시고 자녀들은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는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보며 이건 엄마가 시집 올 때 입었던 옷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낡은 옷은 단순한 물건을 넘어 가족의 역사가 됩니다. 이러한 대화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멀리 살거나 바빠서 함께하기 어렵다면 이웃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품앗이처럼 서로의 집을 함께 정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주변에 기꺼이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지혜이며 서로의 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 6가지 지혜로운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집이 깨끗해지니까 신기하게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돈된 집을 보면 기분이 참 좋아요. 물건 찾느라 허둥대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지니까 하루가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 소개해드렸던 김영의 어머님의 이야기